자, 합시다. 네, 설레임이 참 편해. 쓰레기 버리기도 편하고요. 그죠? 자, 우리 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신경망과 퍼셉트론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의 신경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네.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신경조직이라는 게 있나봐. 인간한테는 신경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만들려고 해주는 거야. 컴퓨터한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 신경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인공신경망이야.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인공신경망이 무슨 일을 한대? 세 가지를 해요. 뭐? 기억, 학습, 판단. 요 세 가지. 오케이? 얘는 기억, 학습, 판단. 요거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걸 구현하는 게 인공신경망 기술이야. 야, 근데 봐봐. 나는 이 글을 읽고 딱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에 너네 그거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첫 문단에서 나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나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든가 표시를 하던가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해 줄 줄 알았다? 근데 너네 글을 다 전체 읽어보면 알겠지만 학습이랑 판단하는 건 나오는데 기억은 나와 안 나와? 기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으라고. 알겠어?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기억 안 나왔어. 만약에 글을 좀만 더 잘 썼으면 기억부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저 갈게.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과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쓴다. 자, 그래서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가 뭐야? 뉴런.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퍼셉트론이야. 됐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한 거 뭐야? 컴퓨터는 인간을 따라하려고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이 있다.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퍼셉트론은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야, 지금 퍼셉트론 얘기가 나오네? 왜? 요거 먼저 설명하려나 봐. 자, 퍼셉트론 볼게요. 자, 퍼셉트론이 뭐냐? 얘는 입력값들을 받아들인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얘들아 봐봐. 퍼셉트론의 구성 요소가 나왔어. 구성 요소 나왔어. 뭐로 이루어져 있어? 입력 단자,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럼 봐. 제가 대충 그림으로 그릴게요.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가 입력 단자. 여기가 출력 단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계산하고 그런 데인가 봐. 됐어? 자, 갑니다. 그러면 너네 각각 여기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아야지. 구성요소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간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자, 그럼 봐봐. 여기 각각에는 뭐가 있어요? 입력 단자에는 뭐가 있어?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가중치가 여기에 다 있어요. 됐죠? 자, 그러고요. 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자,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부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입력값이랑 입력값, 요거 그냥 퍼셉트론 살짝 지우고 이렇게 할게. 입력값이 들어와. 입력값이 들어와. 입력값이 들어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 얘랑 얘랑 곱해. 그래서 요걸 쫙 더해. 그게 여기 가중합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중합 공식 한번 써볼게.
가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가중치 곱하기 여기 입력값 있지? 요것들의 합, 이게 가중합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이 가중합을 구한 다음에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러니까 요 가중합이랑 뭐랑 비교해? 임계치랑 비교해. 임계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거나 작거나 되겠죠? 얘가 작으면 뭐? 0, 크면 1이 뜬다. 돼? 괜찮지? 자, 그러면은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크면은 출력에는 1 아니면 0만 뜰 거야. 괜찮습니까? 돼요? 간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1, 0 두 개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 입력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문단 내용이었지. 두 번째 문단은 뭐야? 퍼셉트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이거야. 인공신경망의 구조야. 인공신경망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요게 계속 이렇게 나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된다고. 쭈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입력부.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출력부.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요 문단은 넘어갈게요. 요 넘어갈게. 입력부가 아니고 출력층이네. 입력층? 출력층이네. 출력층. 미안. 오케이? 왜 넘어가요? 요걸 왜 넘어가냐고? 여기 있는 거 다 그거라서. 할게요. 요게 이거 딱 그 끝이거든. 요 내용의 끝이에요. 그래서 됐지? 네 번째 문단 갑니다. 네 번째 문단부터가 슬슬 좀 어려워질 거예요.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지. 자, 그럼 봐. 우리가 지금 인공신경망을 뭐 할 거야? 얘를 학습시킬 거야. 자, 인공신경망을 뭐 한다고 그랬어? 학습한다고. 됐어? 얘를 학습시킬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거 할 건데 먼저 나오지. 야, 먼저 표시. 먼저 나오면 뭐 나온다고? 순서 과정 나온다고. 과정. 그럼 여러분들 과정별로 끊어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우리 지금 사문나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려고 해.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학습시키려면 일단 먼저 뭐부터 하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다 이거야. 네? 순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자, 끊어. 자, 그럼 학습 데이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과 사진을 준비해요. 사과 사진. 그 다음에 끊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 색깔, 형태를 수치화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색깔과 형태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묶은다. 자, 요걸 어떻게 해?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한 걸 하나로 묶어. 나도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충 요거 두 개가 다른데 이거 하나로 묶는다니까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그치? 뭐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정답에 해당한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자, 요거랑 같이 뭐? 요거랑 하나로 묶은 요 값이랑 정답에 해당하는 거. 정답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누구한테 써라? 인공신경망한테 보내라 이거야. 오케이? 이게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이 다음에 학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니? 그치? 맞아, 가볼게. 자,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에다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면은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겠는데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한 과정이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후에 어떻게 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판단하는 거거든. 판정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어려운데 봐봐. 5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학습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요 학습 단계는부터 쭈루루루루 네 줄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난 여기서부터 어렵던데. 너네 여기 괜찮았어?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로? 너가 나보다 낫다, 야. 나는 이게 되게 좀 정보가 많고 길게 느껴졌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끊어! 끊어! 뭐부터 끊어, 그럼? 주어 서술어 끊어야지. 서술어 찾아. 서술어가 뭐야? 서술어가 뭐야, 이거? 요 문장에서 과정이다지, 과정이다. 네? 괜찮죠? 자, 그 과정인데, 요거의 주어가 뭐야? 뭐가 과정이야? 학습 단계는 과정이야. 무슨 과정? 가중치를 갱신한 과정이래. 자, 우리가 학습 단계라는 건 뭐야?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래. 괜찮아요?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야. 됐어? 왜 이렇게 좁냐? 이거 좀 밑에다가 쓸게요. 학습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학습은 얘는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래. 됐어? 자, 근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도 하나씩 볼게요.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래. 자, 그러면 이 학습 단계의 목적이 뭐야, 얘들아? 출력값이랑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하는 건가 봐. 됐어?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와볼게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에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한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래. 됐어? 그러니까 학습 단계라는 거는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래.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 뒤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먼저 가볼게.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자, 그럼 봐. 서술어 먼저 찾아. 구해. 뭐를 구해? 오차값을 구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누가 구할까? 요거의 주어가 누굴까? 오차값을 누가 구할까? 안 나와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오케이? 생략돼 있어. 누가 뭐를 구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누가가 없어. 오케이?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봐봐. 오차값을 구해. 누가 구해? 앞에 있는 애들 뭐 인공신경망이 구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오차값을 구해. 오차값을 구해요. 오차값이 뭐야, 얘들아? 정답에서 출력값을 뺀 거. 이게 오차값이야. 이걸 구한대. 돼? 그 다음 마저 갈게.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센트로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 갱신. 왜 이렇게 길어? 자, 봐봐. 보세요. 문장 4줄이네. 좀 긴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끊어.
서술어 찾아. 뭐 갱신돼? 누가 갱신돼? 가중치들이 갱신돼. 돼요? 얘는 가까이 있네. 가중치들이 갱신돼요. 됐니? 자, 근데 어떻게 갱신돼? 그 앞에 보니까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갱신돼. 되니? 돼? 야, 그러면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애가 있잖아. 걔가 누구야? 더해지는 주어가 누구니? 더해지다의 주어. 뭐가 더해져? 찾아봐.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데 누가 가중치에다가 더해질까? 오차값의 일부가. 오차값의 일부가 어쩌고저쩌고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자, 그럼 봐. 칠판 보세요. 학습 단계는 가중치가 갱신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갱신되는 거야? 오차값의 일부가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져. 가중치에다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갱신된대요. 오케이? 요게 좀 어려웠어. 자,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 32번 같이 볼게요. 32번 같이 풀게. 자,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은 B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려고 하는데, 자,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뭐 퍼셉트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가중치는 얘들아 여기 각각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WA의 가중치 몇? 0.5. 여기 0.5. 여기 0.1이야. 돼? 그 다음에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자, 그럼 임계치 몇이야? 임계치는 1이야. 돼? 자,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학습해야 되잖아. 그치? 학습 데이터가 B래.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 본다고. 자, IA가 뭐야? 1, 0, 1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다. 자, 그럼 봐봐.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해? 가중합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래서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이거 곱하면 몇이야? 0.5. 얘는 0, 얘는 0.1. 그럼 가중합 더해. 0.6이 가중합이야. 됐어? 그러면 얘가 임계치보다 작아 커? 작지? 그럼 뭐가 떠? 출력값이 0이 뜰 거야. 틀렸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학습하는 건 뭐라고?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야. 근데 오차값이 일부를 가중치랑 더한대. 자, 그럼 봐봐. 야, 너네 오차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오차값 어떻게 구해? 있잖아 여기. 오차값 어떻게 구해? 뭘 빼? 정답에서 출력값을 빼. 야, 정답이 몇이야? 1. 0.4. 어? 1. 0이 나오잖아. 그치? 출력값이 0이지. 그럼 오차값 몇? 1. 그러면 오차값의 일부를 가중치에다 더해. 그래서 오차값이 1이잖아. 오차값이 1인데 이거를 내가 뭐 0.3, 0.3, 0.4 이렇게 나눌게. 내 마음대로. 뭐 0.1, 0.1, 0.8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자, 그럼 봐. 이걸 어떻게 해라? 오차값을 나눠서 더해라. 가중치에다 더해라. 그러면 0.3 열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0.8. 여기 더해. 0.8. 요거 0.5 된 거야. 됐어? 그럼 다시 10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요게 0.8이 뜨고요. 얘는 그대로 0이 뜨고요. 얘는 0.5가 뜨지. 가중합 더하면 몇이야? 1.3이야. 이번엔 얘보다 크지. 그러면 정답 1이 뜬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학습이야. 그래서 가중치를 갱신한다는 게 오차값을 여기에다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라고. 이게 가중치가 바뀌었잖아. 갱신됐지. 이게 학습이야. 가중치 갱신하는 거.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 번 보셔야 돼. 알겠어? 어려워요. 됐니? 집에서 다시 꼭 보셔야 돼요. 어? 근데 0.1, 0.1 넣으면은 네. 안 넣는 거 아니에요? 안 넘죠?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지.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0.1.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정답이 나오겠죠. 됐어? 그거야. 자, 그래서 맞아 갑니다. 이런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 정답값을 수렴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점점 더 커져가지고 1에 가까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되고요.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 단계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 다음에는 판정으로 간다. 됐어? 자,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 사용이 좋대요. 됐어? 자, 그러면 29번부터 보자. 야, 29번 3번이에요. 29번 3번인데. 자, D가 변하면 E도 D가 뭐예요? 가중치. 가중치는 계속 바뀌지. 그쵸? 바뀌어요. 근데 임계치는 어떻다 그랬어? 고정된 임계치라 그랬잖아. 그치? 정의가 바로 나와 있었어요. 네, 요건 정답 3번. 임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앞부분 봐봐. 고정된 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의죠, 정의. 요건 3번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30번 볼게요. 30번은 5번이지. 자,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 단자에서 출력 단자 방향을 진행한다. 자, 봐봐. 갱신 어떻게 했어? 출력된 거에서 차이 오차값의 일부를 가중치에다가 이렇게 가지. 출력부에서 입력부로 가는 거잖아. 순서 어떻게 돼요?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간다 해야지. 순서 바뀌었죠. 돼요? 네, 정답 5번. 됐니? 순서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31번 보세요. 31번은 3번입니다. 자,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로 만들어? 아니지.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야지. 그죠? 하나로 묶는다 했잖아. 하나로 묶는다. 돼요? 네, 이거는 3번. 됐죠? 자, 그럼 32번 봅시다. 32번. 1번부터 보면, 야, 이건 말도, 판정 단계를 먼저 하냐? 학습보다? 순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1번 안 되고요. 2번.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해. 그러면 가중합이 1보다 크다는 거죠. 그치? 크니까 그런 거지. 자, B로 한 번 시키고 나면은, 야, 가중치가 어떻게 돼? 늘어나잖아. 그치? 늘어났죠?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어디에 수렴해야 돼? 1에 수렴해야 되는 거야. 정답에 수렴해야 되니까. 됐어? 자, 5번.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이게 몇 나왔니? 0 나왔잖아. 그지? 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3번. 됩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요. 여기 보면 과학기술 같은 거 볼 때 정의, 구성요, 특징 이거 잘 봐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이거 잘 보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미흡한 거 좀 마지막 문단은 좀 어려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고 이거를 적용을 해보셔요. 알겠지? 자, 좀만 쉬었다가 문학 가시죠.